먼저 심리극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심리극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디렉터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디렉터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인공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보조자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단 이란 또는 뭐 다른 곳에는 관객이라는 표현도 써요. 집단 또는 관객. 그다음 5번째 구성 요소는 무대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낯선 단어들이 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상담에서는 주로 이제 언급되지 않는 단어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상담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맥락적으로 보면. 디렉터는 어떤 걸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디렉터. 우리 한글로 보면 연출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담과 비교해서 보면 이 디렉터가 어떤 역할일까요? 상담자의 역할. 맞아요. 상담자의 역할인 것 같고, 주인공은? 네, 내담자. 맞아요. 보조자라는 갑자기 등장해요. 보조자는 조금 헷갈리시죠? 네. 그리고 집단, 무대. 왜 심리극에서 집단과 무대, 보조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심리극이 이 사이코 드라마가 모레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이콥 레이 모레노가 집단 심리 치료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심리극의 구성 요소로 다시 돌아와서 디렉터, 주인공, 보조자, 집단,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디렉터는 우리가 상담으로 비교하자면 상담자의 역할이긴 한데 심리극은 집단 심리 치료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에 행위적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면 디렉터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리더자의 역할이 있고요. 분석가의 역할, 세 번째 치료자의 역할, 뭐 상담자의 역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연출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는 이 4가지 역할이 있는데 디렉터의 첫 번째 역할인 리더자의 역할은 집단을 이끌기 때문에 집단에게 적절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리더자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가의 역할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이 주제가 또는 주인공이 호소하는 이 주제가 과연 어떤 주제일까를 탐색하는 맥락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건지 상담하는 또는 치료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디렉터의 역할 중 하나가 이 연출가의 역할인데 단순히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행위로서 그 사람의 현재 문제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직접 그 상황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보여줄 때 이 연출가의 역할이 어떻게 서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현재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연출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의 역할은 4가지 역할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담자입니다. 내담자. 상담으로 비교하자면. 근데 왜 모레노가 내담자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하필 주인공이라고 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하기를 바래서 용어를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조자는 영어로 액세서리 에고라고 표현을 쓰는데 주인공의 역할은 주인공이 이 심리극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집단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만나고 싶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조자라는 액세서리 에고라는 역할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거예요. 나는 연극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심리극을 연구했던 여러 연구자들 중에 한 명이 보조자를 할 때 세 가지 맥락을 통해서 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행위화한다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당신의 아버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버지를 한번 만나볼까요? 아버지의 성격은 좀 어때요? 저희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목소리가 컸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보조자 하는 그 역할 하시는 분이 앞에 들었던 단서를 듣고, 아이고 우리 따라왔어? 아이고 그래 뭐가 힘들어? 이런 모습보다는 어떻겠어요? 야 조용히 해. 이런 모습이 좀 적절하겠죠. 그래서 주인공의 단서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자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자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로 자기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는 아마 저런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한다. 이런 맥락도 있고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합쳐서 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조자 자신의 각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번으로서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집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집단 심리치료의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집단원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도 들으셨듯이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나뉘게 되죠.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폐쇄형 집단과 개방형 집단이 있죠. 사이코 드라마도 꽤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많이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쇄형 집단도 있고 개방형 집단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개방형 집단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폐쇄형 집단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동질 집단은 말 그대로 집단 간에 어떤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질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서 많이 하게 되면 서로가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어떤 성격적 특성이나 니즈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에 대한 요구가 좀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무대입니다. 이 무대도 참 심리극에만 있는 특성일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겁니다. 심리극에서 시간적인 의미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적인 공간을 심리극에서는 뛰어넘어요. 주인공이 현재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현재 반복되는 주제가 단순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상생활 속 계속 반복되어 왔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뭔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과거에 대한 주제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면 심리학에서는 그때 그 순간으로 갈 수 있어요. 시점을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그때 어땠어요?가 아니라 지금 어떻죠?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내담자에게 자, 지금은 내가 12살이에요. 2019년도에는 45살이었는데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3살이에요. 지금 뭐가 보여요? 학교가 보여요. 이게 완전 시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하되 과거와 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거는 너무나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내담자, 주인공이 가고 싶었던 어떤 곳이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극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